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당신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은유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현재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일종의 탈바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자신을 떠나보내고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모습으로 거듭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세요. 구독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더 많은 이야기와 당신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가두는 가장 안락한 감옥, 안전지대를 파괴해야 합니다. 안전지대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곳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두는 벽에 불과합니다. 그 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익숙하잖아. 안전하잖아. 왜 미지의 세계를 감수하려 해. 이 달콤한 속삭임 때문에 수많은 꿈들이 할 수도 있었던 일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이 종종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입니다. 안전지대는 우리에게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제공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익숙함, 예측 가능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안락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도전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안전망은 사실 두려움과 자기의심으로 엮인 그물일 뿐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전 그녀는 복지수당으로 생활하는 미혼모이자 무명 작가였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잠든 동안 카페에서 글을 썼고 출판사로부터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포기라는 안락한 선택지로 후퇴하기는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 오직 그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믿고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안전지대에 머물렀다면 세상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놓쳤을까요? 안전지대를 파괴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은 안락함과 도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침묵이 더 쉬울 때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실패가 두려울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안전지대를 파괴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말 그대로 더 똑똑해지고 더 회복력 있으며 더 적응력이 강해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의 뇌가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가능성을 옭아매는 한계를 만드는 믿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둘러싼 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믿음에 의해 정의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경계는 종종 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믿음에 의해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이 믿음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 실패의 순간, 혹은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부터 스며듭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덫입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를 나는 배울 거야로 바꿀 때 당신은 뇌의 경로를 문자 그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도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마비 대신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과 성장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인정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를 진정성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 결정, 정체성을 당신의 비전이나 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현재의 당신은 타인의 의견에 번성합니다. 하지만 수능의 층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당신은 외부의 목소리에서 검증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더덥고 주관적이며 종종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초기 경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엄청난 비판과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성을 버렸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녀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청사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 즉 당신을 괴롭히는 실패, 짓누르는 후회, 당신을 정의하려는 고통을 죽여야 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보십시오. 그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거절이 그를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와 의심에 의해 제한된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끊임없는 결단력과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변명이 아닌 동기부여로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죄책감이나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와 평화를 되찾고 과거가 당신에게 가졌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발목을 잡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승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며 부서진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꿈을 안전한 곳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두려움이 바로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기를 훔치고 우리의 세계를 축소시키며 잠재력을 후회로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하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수백 번 넘어지지만 단 한 번도 걷는 건 내 길이 아닌가 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6번째,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려는 곳으로 함께 갈 운명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들어 올리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꿈을 이야기할 때 침묵하거나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담한 삶을 구축하면서 안전하게만 지내려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관심에 안주하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월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그 길을 보호할 만큼 용감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죽은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봄에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7번째, 위대함을 좀먹는 안주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주함은 위대함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이 있는 곳이 괜찮다고 말하며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편안한 직업, 괜찮은 수입, 예측 가능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성공처럼 보이는 감옥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진화하며 가능성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출 때 우리는 정체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목적의식이 희미해지고 가능성의 감각이 줄어들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단절감을 느낍니다. 안전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이 목표입니다. 8번째, 장기적인 성공을 훔쳐가는 즉각적인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는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아이들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의 유혹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인생에서 더 성공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회복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술 중 하나인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느리고 좌절감을 주며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가 뚫고 나옵니다. 9번째,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격려하는 대신 깎아내리도록 훈련된 목소리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망칠 거야 와 같은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목소리는 도전받아야 하고 다시 쓰여야 하며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극복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진실과 가능성, 회복력에 뿌리를 둔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번째,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을 죽여야 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믿음은 희망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죽으면 비전도, 행동도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믿음뿐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기를 요구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쓰라림이 아닌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죽이는 것은 파괴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껴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종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변명과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죽음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대로 머물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체는 안전이 아니라 질식입니다.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살기 위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환상이 아니라 선택이며 헌신이며 과정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왜소함의 장례식을 바로 이 순간 치르십시오. 그리고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이 대담하고 아름답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위해 태어난 당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